했다 이게 저는 아니라 뭔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했어요. 라고 네, 얘기한 걸로 봐서는 나는 부역만 멍청하다. 했습니다. 예. 멍청하다. 난 등짐만 지고 쫓아갔습니다. 예, 이 예. 소리인데. 예, 반갑습니다. 야단법석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불자 여러분. 저희가 불교 뉴스 브리핑을 꽤 오랜만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분 스님하고 우리 김경호 대표님도 많이 바쁘셨고, 또 이 내란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뭐 불교 집안 돌보는 일보다는 이 내란 주범 잡아넣는 일이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다들 활동을 많이 하시느라고 그동안 좀 소원했는데, 오늘 모처럼 그래도 두 분 모시고 불교 뉴스 브리핑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진우 스님과 김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모처럼 안녕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네. 얼굴이 좀 폈죠? 어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43일 만에 일단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은데 윤석열이 이제 체포, 곧 이제 구속될 텐데 뭐 아직까지 이제 헌재에서 파면하는 탄핵을 인용하는 이 절차도 좀 남아 있고 한데 가야 할 길은 멀지만은 한 고비는 좀 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동안 과정에서 저희 불교 쪽에서도 내란 숙의 윤석열의 어떤 구속, 체포, 탄핵 이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실천불교 승가의 스님들이나 야단법석 승가의 스님들이나, 그리고 범불교 시국회의 있는 우리 제가단체와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또 시국선언도 하고 또 집회에 또 마음을 모아서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힘들이 모여가지고 어쨌든 어제 국민들이 기다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은데, 두 분 뭐 계속 집회에 나오시고 이 탄핵 외치시느라고 건강 좀 어떠십니까? 네.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 뭐가 몸살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어제부터 몸살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동안 예.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이 이루어왔던 그 이 민주주의라는 예. 인삼밭, 예. 인삼밭을 이렇게 헤집었던 이 멧돼지를 이렇게 포획을 하고 나니까 아주 개운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가야 될 길은 아직 많지만은 큰 고비 하나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또 가야 될 우리의 민주주의의 길을 위해서 우리 불자들이 힘을 좀 모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그래서 이 대목에서 꼭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내란 수괴, 내란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윤석열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상임회의에서 안건으로 이제 상정을 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그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이런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교계를 대표해서 상임위원으로 들어갔던 한 사람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윤석열이 방어권을 보장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좀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씨. 김종민 씨. 그래서 저는 김종민 씨 하길래 처음에 낯이 익죠. 낯이 좀 뭐 있나 하면서 이 사람이 불교계를 대표해서 들어간 사람인가 누구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봉은사의 주지인 원명스님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가지고 불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상처와 충격을 줬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 김경호 대표님 먼저 한번 대략적인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공개되고 여론화된 거는 1월 9일이에요. 1월 9일자에 언론에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날 열리는 전원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간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 안건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등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자. 권고해야 된다, 인권위가. 라는 안건이었죠. 그래서 이걸 민주당의 서미화 위원실이 확보해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의결 안건 자료에 5명의 인권위원이 안건 제출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김종민, 그러니까 원명 스님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윤석열 측에서 주장했던 거랑 똑같아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도 없다. 그래서 야당이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 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것은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적반하장의 논리를 갖다가 만들고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영장 발부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안건에 적시했다고 그 발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회의는 그 우리 불자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 방문해가지고 그 회의가 열리는 것을 일단 저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 앞에 갔었거든요. 예, 가서 그 제가 갔을 때 이제 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 직후에 이제 야 6개 정당 대표들이 와가지고 또 다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불교계에서 교단 자정생태를 비롯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시에 그 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로비로 들어가서 이제 가자. 근데 로비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미 3시간 전에 그 방청 그걸 갖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미 그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로비에만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 3시간 동안 대치하고 인권위 직원들도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3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결국에는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된 걸로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그런 이제 결과를 얻어낸 거네요, 그죠? 예. 비극적인 거는 그날 경찰이 이제 그 맡기는 그 충돌을 맡기는 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이 탄핵 반대 윤석열 지지하는 그 유튜버들이 앰프를 들고서 아글아글 써가지고 기자회견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기가 참 어려웠어요. 시끄러워서 소음공해죠. 예, 소음공해를.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막지 않고 그냥 계속 그들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것만 막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러니까 윤석열 현행 내란범 수괴를 빨리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극우들이 이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앞에 그 정의평화불교연대 최현 대표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그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이제 탄핵을 인용하라.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 앞에 가면은 거기는 극우들의 해방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도 거기는 이 화환들로 헌법재판소 뺑 둘러섰고 거기서 뭐 그쪽도 뭐 희한한 단체들이 많아요. 아무튼 다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게 극한 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그 죄는 참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 봉은사 주지인 원명 스님이 내란 수괴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좀 뭐 방어권 보장이라는 차원의 이름을 내걸고 엄호하는 이런 이제 활동을 벌려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이 원명 스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저희는 뭐 일반적으로 봉은사 주지를 뭐 10년째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예전에 이제 죽은 그 자승 전 원장의 최측근이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우리 진우 스님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조계사 주지를 하다가 자승에 의해서 호법부장이 됐었고. 자승 체제. 예, 자승. 호법부장이 먼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계사 주지를 하다가. 아니, 호법부장을 하다가 먼저 하다가 조계사 주지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봉은사 주지를 했는데 하면서 지난 2022년 11월 22일 날 이 원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되어 임명장을 받는데 그 보름 전인 11월 8일 날 윤석열이 12구 참사 2022년 10월 29일 날 있었던 그 159분의 그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서
그 위령법회를 조계종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위패도 없이 그리고 영정도 없이 그리고 유가족도 없이 한 그 위령법회에 대한 고마움으로 봉은사의 구생원을 방문하는 자리에 이 원명이 그 자승과 윤석열이 만나는 자리에 배석을 합니다. 아, 거기 11월 8일. 예. 예. 그리고 나서 보름 있다가 이제 인권위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추천이 임명이 4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자승 때부터 2015년 정도 그 이전부터 이제 자승이 컨트롤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광 지금 호계원장 하고 있는 보광 스님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개환도 저는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전에 듣기로는 그 자승이 추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환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원행 총무원장 시절에는 원행 총무원장은 성우 스님을 추천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유 스님이 하시죠. 국제 투명성 기구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를 태유 스님이 통과를 하고 조계종 총무원장인 그 원행 스님이 추천했던 성우 스님이 탈락하는 바람에 아마 제가 듣기로 총무 쪽에서 태유 스님을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2022년 11월 22일 날 낙점받은 사람이 원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계종의 그 추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후보 추천위원회에 조계종에서 후보 검토 보고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계종의 TO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입장을 그리고 조계종의 추천이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계종 몫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자승 전 원장의 최측근 금고직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원명이 됐는데 불과 2주 전에 윤석열과 같이 만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렇게 선임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뉴라이트 사관을 대변하기도 하고 반인권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김용원이라고 하는 그 위원하고 입장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수요 집회에 대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수요 집회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공고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진짜 제가 이거를 이 원명 스님은 반드시 해임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난 몇 달 전 불과 몇 달 전 봉은사에서 10월 27일 날 무슨 행사를 했냐면 12.7 범난 추념 문화제를 했어요. 12.7 범난 1980년도에 44주기 12.7 범난 추념 문화제를 했는데 그거를 봉은사에서 했어요.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올해 예산 조계종 예산 중에 76억이 설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설계 사업이냐면 12.7 범난 기념관을 봉은사에 만드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 사업의 총액이 1,700억이 넘습니다. 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봉은사 안에 12.7 범난 기념관을 세우는데 근데 12.7 범난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계엄군에 의해서 불교계가 대표적으로 탄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윤석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방어하고 나서는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그 중대한 계엄 사태를 또 한 번 벌이려고 했던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 서류에 더욱 가관인 것은 뭔지 모르고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그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간의 행동을 보면은 원명 스님이 조금 이런 극우적인 그런 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계속 좀 동조하고 보포를 좀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죠. 그렇죠. 윤석열 부부가 봉은사를 방문하면 같이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감독님 이건 좀 삐처리 해주세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이라고 하면 그렇지.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리에 본인이 위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뭔지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조계종의 추천을 받아서 조계종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자가 그래도 자격이 없지만 12.7 범난에 1776분에 스님들이 고문을 당하고 구금을 당했던 그 피 같은 돈으로 봉은사에 1700억이나 되는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공모사업도 하고 그리고 기념 문화재도 하던 인간이 계엄을 찬탄하고 계엄을 보호하는 이 내란 행위를 했던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곳에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맞냐고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했다라고 변명하고 있는. 그랬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당장 거죠. 예. 쫓아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알고 했다 그러면 더더욱 총무원장 현 진우 원장도 이번에 있었던 계엄이 역사적인 퇴행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조계종 총무원장의 대리인으로서 봉은사 주지를 하고 있는 자가 거기에 알고 서명을 했다. 그러면 총무원장이 당장 대리 자리에서 떼야죠. 맞습니다. 예. 모르고 했다면은 무능한 거고 알고 했다면은 생각이 잘못된 거니까 어쨌든 원명 스님은 지금 이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예. 내란을 벌였던 그놈의 인권은 필요하고 불교 개혁과 그리고 동대 정화를 위해서 방송을 한 나를 고발한 자가 그리고 사회자님도 고발당했잖아요. 아, 사회자님도. 그 스님이에요? 그 김종민이 그 김종민이에요. 그래요? 야, 갑자기 또 흥분되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자승 전 원장에 대한 이제 비판 방송을 명진 TV와 야단법스 TV에서 계속 내보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승 원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걸 대리해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진호 스님에 대한 이제 그 명예훼손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해서 고발한 적이 있었죠. 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승이 살았을 때 고발을 자승의 인가하에 이제 고발을 했지만 자승이 죽고 난 다음에 바뀐 거는 제가 매관매직에 대한 그리고 이제 뇌물 수수에 대한 부분도 발언한 것을 처음에는 고발장에 넣었다가 자승이 죽고 난 후에 본인들이 이제 통장을 받는지 어쨌는지 쓱 그 부분은 뺐어요. 명예훼손 부분만 놔두고 은처 문제 그리고 이제 숨겨놓은 자식 문제에 대해서만 고발을 유지하고 있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을 철회한 이런 법률 자문을 받은 겁니다. 돈 문제가 그 고발의 요건으로 있으면은 통장을 까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까야 됩니다. 법정에서 까라 그래요. 그래서 눈치를 딱 챈 거죠. 이 자승 전 원장의 비자금 흐름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 싹 빼버린 그죠. 예. 자승의 유죄를 본인들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이 원명 스님의 경우에는 뭐 누가 보더라도 봉은사 주지로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자승의 근고지기로 그 역할을 해왔다. 누가 보더라도 자승의 최측근으로서 지금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자승 원장이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이 원명 스님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지금 의왕교도소에 있는 구치소에 있는 그 자 때문이었죠. 제일 큰 그렇죠. 배경에. 예. 내란 수계 덕분에 지금까지는 흔들림 없이 자승의 자리를 거의 넘겨받다시피 하면서 영향력 계속 행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뒷배가 있다고 김건희와 그리고 윤석열이 뒷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교계가 뒷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힘당 의원들 중에 특히 이제 강남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뭐 배현진, 그다음에 박진, 뭐 그런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가서 먼저 자승과 그리고 이제 원명과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또 서로 호가호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도 자승이 죽고 난 작년 2024년에도 밥은 봉축 행사는 조계사에서 하고 밥은 봉사로 먹으러 갔잖아요. 예. 자승이 없어도 그런 것이 이제 관철되고 있는 거기서 여전히 원명 스님이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승이 짜놨던 상월결사의 그 카르텔들이 계속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게 자승 그 전 원장이 죽고 나서 사실은 그쪽에 상당수가 현 진우 원장에게 투항을 했다라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자기 정치적 기반이 따로 있는 본사 주지라든가 종회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필요까지 없지만 직영사찰 주지라고 하면은 충성선을 먼저 했어야 돼요. 그리고 충성을 했던 그 1번의 봉사 주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본사 주지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종의원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각기 독립된 어떤 정치 행위자들이니까. 그러나 직영사찰 주지는 자기가 주지라서가 아니라 총무원장을 대리해서 사찰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직영사찰이기 그렇기 때문에 총무원장과 결을 달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성선을 했다는 건 앞으로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주장이었을 텐데 지금 이거는 그 원장은 국힘당 의원들 권영세를 비롯한 국힘당 의원들이 왔을 때 국민들이 얼굴이 더 상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계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엄중한 그 발언을 했는데 직영사찰 주지 그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봉은사의 주지가 그들을 내란 수계를 갖다가 옹호하는 의안을 갖다가 발의자로서 참여했다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총무원장이 영이 안 서는 것이고. 그렇네요. 두 번째로 얘기하면 자기 정치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기 정치 행보를 걷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뭐 2026년도 총무원장 선거라든가 이런 종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이제 판까지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조계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임기 4년을 마치고 정상적인 선거 프로세스로 갈지 아니면은 윤모 씨처럼 대선이 3년 남은 거 맞습니까? 라고 이제 이준석 씨가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 종단이 또 굉장히 폭풍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단은 벌써 민주당 쪽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게 대표님 말씀하셨던 권영세 원내대표죠.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방문했을 때도 이렇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도 했지만 지난 14일, 1월 14일 날 총무원장 정무특보로 이규민이라고 하는 이규민 전 의원 민주당 그 안성이죠. 전 의원이었던 국회의원 안성 이재명 그 대표의 한때 뭐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죠. 그랬었나요? 그 사람이 이제 정무특보로 임명이 됐어요. 그걸로 봐서는 총무원도 이제 갈아타기를 했다. 국힘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된다. 지난 대선 때 얼마나 당해놓고도 글쎄 말입니다. 이제 또 민주당 쪽 인사가 정무특보가 돼서 이번에 국감 때나 바뀐 상황에서 조계종을 좀 어떻게 또 한번 껴안아 보려고 해서는 또 당한다 당신들이라고 전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총무원장은 그나마
시류에 편승이라도 했는데 김종민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해. 예, 지금 포획된 윤석열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라는 그 머리가 나쁘다는 평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니면은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입장을 거죠. 명확하게 했다. 저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장을 정확하게 하려면 안창호처럼 네. 떳떳하게 대통령의 인권도 인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했다 이게 저는 아니라 뭔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나는 부역만 멍청하다. 했습니다. 네. 멍청하다. 난 등짐만 지고 쫓아갔습니다. 예, 이 예. 소리인데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이제 진우수님께서 이 위안부 그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에 대해서 예. 인권위가 그 이상한 결정을 하는데 그렇죠. 예. 이제 기여했다는 그런 문제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봉은사의 기획국장으로 있던 지호승려가 그 해고된 종무원 박정규를 갖다가 봉은사 바로 일주문 앞에서 저 패던 똥물 뿌리고 이런 건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봉은사 주지로서 자기 밑에 있던 소임자가 폭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나 반성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권위원이 예, 인권위원이. 인권위원이 정말. 예, 예.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이게 봉은사는 공식적으로 총무원장이 관할하는 직영사찰이거든요. 그러나 자승 전 원장이 살아있을 시절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 진호 총무원장은 바지 사장이시고 강남 총무원장이 종단 실세다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폼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아예 대놓고 자승 원장이 퇴임한 후에 봉은사 회주로 모시겠다. 그렇죠. 예. 그래 놓고는, 그 봉은사 회주로 모시겠다. 그 다음에 그 영빈관에 모시겠다고 해놓고서 제일 처음 연 프로그램이 다이어트 강좌 프로그램이에요. 다이어트 강좌 프로그램. 예.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다이어트 강좌. 내가 자기가 그 상월 선언에서 그 동한 거를 해보니까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뭔가 자기 그 노하우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강좌를 연 거예요? 그럼요. 그게 참 창피한 일인 한량하신 분이네. 그 구생원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를 예. 국가의 산으로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템플스테이 건물로 했는데 그 명문을 뭐라고 했냐면 요 앞에 무역센터도 있고 강남에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어떤 그 템플을 봉은사가 특색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도 좋게. 그래서 처음에 그 봉은사 이 안내도에 보면은 인터넷에 영빈관이라고 해놨었어요. 그래서 무슨 절집안에서 영빈관이 뭐 중생 차별하냐 이러고 이제 그때 불교 시민사회에서 자꾸 여러 번 그러니까 나중에 영빈관이라는 이름을 쓱 뺐고 중생을 구하는 구생원으로 나중에 이제 구생원이라고 했는데 구생원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 이후에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자승 전 원장의 그냥 그를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승을 보러 만나러 그 구생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원명이 봉은사 신도 중에 신심 좋은 보살님 한 분을 먼저 여러 명을 면접을 하고 나서 한 명을 자승의 방과 그리고 이제 구생원 청소 그리고 이제 차실 청소하는 사람으로 낙점을 해서 인사를 시키러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승에게 이 보살님이 뭐 불교대학 몇 기고 그리고 아주 신심도 좋고 해서 이 청소를 이곳에 청소를 맡기려고 합니다. 라고 자승에게 허가를 받는 장면을 제가 그 자리에서 봤기 때문에 그 공간이 외부 인사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자승을 위한 공간이었다라는 걸 자승도 알고 그리고 그 봉은사 주지였던 원명도 알고 그리고 청소하던 그 보살님도 알고 그 옆에 있던 박기련이도 알았다라는 것을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요 대목에서 또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윤석열 스스로 비상계엄을 시도했다가 이렇게 지금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붕괴된 상황에서 또 새로운 어떤 민주 진보 개혁의 돌파구를 또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찾아 나가지 않겠나 이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뭐 1년여 전에 자승전 원장이 또 스스로 그냥 붕괴했어요. 그죠? 예. 스스로 붕괴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조계종의 봄은 오는가 또 조계종 내에 새로운 어떤 개혁의 바람이 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또 목소리 좀 있었는데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이제 변화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았다. 근데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진우 스님 이야기로는 자승은 같지만은 믿는 뒷배처럼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가 여전히 조계종 뒤에서 뭔가 좀 불교를 이렇게 책임지고 지원하는 이 모양새 또 그 고리로 이 원명 스님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하는데 그럼 윤석열이 이렇게 허물어진 뭐 김건희도 조만간 허물어지겠지만은 곧 뒤를 따라가겠지만은 이 상황이 불교계 내에 조계종 내에 어떤 새로운 개혁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시발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주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체포도 있었지만 또 하나 기쁜 일이 이기영 대한체육회장이 낙마한 거거든요. 자승동업자. 예, 자승동업자. 예. 그리고 누구나 이기영이가 그렇게 그 조직을 관리해 왔는데 설마 떨어지겠어?라고 했었는데 유승민 탁구협 회장한테 이제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측면이 되는 겁니다. 자승 체제가 그가 구축해 놓았던 어떤 질서가 예. 이미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생기고 그렇죠.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예. 그러니까 자승은 종단 내적으로는 일종의 조종자로 군림을 주장을 했지만은 갈등을 조정했지만 또 하나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각종 징계라든가 겁박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 대한 지배력을 갖다 유지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종단 내에 이 지배력을 갖다가 종단 바깥에 일반 사회 정치 권력 그 용산의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그 인맥을 동원한 그 외호막이죠. 예.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그 로비스트 그 이기형이를 통한 어떤 사회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그렇죠. 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또 웃긴 얘기 하나 하자면요. 작년에 중앙종회 그 의장단과 위원장들 그 다음에 원로회의 본사 주지 그 다음에 총무원 다 이기용 지지 성명을 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뭐 이기용이 대한체육회 올림픽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비판 나오니까 갑자기 불고기가 다 나서가지고 이기용 지지 옹호를 했죠. 예. 얼마나 시류를 못 읽는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를 갖다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원명이 윤석열 지키려고 한 거하고 비슷한 시류 파악 능력이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입장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잘 먹혔던 본인들의 수사를 무마해 준 그 검찰 라인의 로비스트로서의 이기용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승하고 김진태니 뭐 이런 친구들하고 휘슬링 낙에서 골프를 치게 해줬던 이기용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이젠 골프를 어디서 치나? 그렇죠. 휘슬링락 골프 회동에서 벌써 이기용, 자승, 김진태는 아직 살아 있네요. 네. 또 한 명이 누구죠? 또 한 명은 거기 그쪽 동네 이사하는. 아니죠. 그 스님이었죠. 보광사인가요? 거기 과천 보광사. 아무튼 다 끈이 다 떨어졌네요. 골프 치는 사람들 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 윤석열 그 체포 이후에 또 벌어진 여러 가지 조계종 내의 상황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의견들을 좀 모아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윤석열 체포 이후에 이제 파면까지 이어지고 또 새로운 이제 국면에서 대선이 열리고 할 텐데 저는 이런 정치적 흐름 속에서 김경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자들이나 종단 내에 많은 이제 신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종단이 바뀌고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개혁이 돼야 된다는 이런 이제 마음들은 다 같은데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건 아니었나 그동안에 우리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어떤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노력과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죠? 불교계 내에서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게 좀 전에 김용호 대표님도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혹시나 원명이 본인의 정치를 시작하려고 고도의 정치적인 술체계 하나로 그 안건 안에 윤석열 보호하는 안건 안에 서명을 했다면 얘는 노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불교계의 정광훈을 노리고 있습니다. 머리 깎은 정광훈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이 강남이고 그리고 보수들의 그리고 극우 우파의 선봉에 서서 조계종을 대신해서 정광훈이처럼 국힘당과 그리고 윤석열을 보호하는 것으로 본인의 입지를 세우면 윤상현이처럼 배현진이가 와서 머리 조아리고 박진이 와서 머리 조아리고 국회의원들이 공천 받으려고 머리 조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본인의 불교계 자유통일당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멘트로 봐서는 그 정도의 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강남에서는 그게 더 짭짤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교 뉴스 브리핑 이제 새해 되면서 처음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 불교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흘러가는 여러 가지 정치 시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맞물려서 불교계가 어떤 고민을 하고 또 내부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예리하게 짚어주는 이런 시간을 새해엔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두 분 좀 그런 측면에서 야당법석TV에서 함께 좀 시간을 내서 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 제가 감히 좀 두 분께 또 지풀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동네 창피해 죽겠어요. 짚을 일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 주제로 이슈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컨대 인권위원회 스님을 갖다가 한 분 할애를 했다면은 스님은 거기서 불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뭐 자비에 입각해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다르마에 입각해서 정의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이해타산에 따른 정치 행위만 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모양만 불교지 실제로 내용은 전혀 불교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뭐 한국 불교계 조계종을 대표하는 봉은사 주지면 뭐 사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한 사람 중에 꼽힐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구설에 오르고 또 시민사회 내에 불교계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것을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불교 뉴스 브리핑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 깎은 정강훈이라니까. 근데 안창호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극과 극은 통하지. 안창호가 완전 극우예요, 극우. 죄송합니다. 우리 그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이 안창호 그 국가인권위원장은 한자까지 똑같더라고요, 안창호. 그래요? 진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게 용맹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언어들이 이게 오염되잖아요. 자유, 인권, 거기다가 안창호까지. 자승은 안 그렇습니까? 자승이가 불교용으로 얼마나 결사, 무슨 맞습니다. 그다음에 안거, 그다음에 뭐 순례, 걔 때문에 오염된 게 너무 많아요.